많이 했습니다. 어,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많이 먹으면 오래 사는 것. 엠브로토스. 좋습니다. 엠브로토스. 한 번 더. 많이 먹으면 죽는 것은. 이용란 사장님, 너무 멀어. 여기서 가져가세요. 네, 나이입니다. 나이. 많이 먹으면 오래 살고,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네. 오늘 아침에 어제구나. 어제 갑자기 저한테 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거 강의 때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올려봤습니다. 나이는 뭐 누구나 다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해봐요. 희망사항이죠. 좋습니다. 어찌 보면 예전에는 재수 없으면 130살까지 산다 그랬는데 이제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도 그때까지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즘 뭐 장례식장 가봐도 90은 다 넘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00세 시대가 우리한테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00세 시대의 현실 진단을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해보고 그리고 이 100세 시대의 현실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할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그 마이 스토리죠.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말씀드리면 어, 앞에서 사회자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S전자라고. 네. 많이 들어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 뭐 두 개 다 익히 아시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86년도에 입사해서 2015년도에 나왔으니까 딱 30년 채우고 나왔습니다. 저하고 입사 동기가 아직도 다니고 있으니까 그 친구는 아마 올해가 40주년 되겠네요. 오래 다녀요, 그죠? 지긋지긋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젊음을 다 바쳐서 다닌 회사예요. 그 회사 안에서 월급 받으면서 자녀들 다 대학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꿈이잖아요. 그죠? 자식한테도, 야, 아빠 회사 그만두기 전에 장가 좀 가라. 왜? 경조사비 많이 타먹으려고. 그죠? 그리고 갖고 있는 인맥 다 동원해서 많이 받으려고. 근데 안 가잖아요. 그죠? 네. 안 가다가 회사 그만두니까 바로 가더라고요. 짜증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둘 다 출가시키고 다 끝났습니다. 자식 농사 다 끝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식 아직 출가 안 시키신 분들은 이제 더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아니면 걱정거리나 이런 것들이 더 있겠지만 어찌됐든 살다 보면 자식 걱정, 그다음에 내 걱정, 그다음에 옆에 짝꿍, 어, 집사람 걱정, 뭐 등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요 최근에 이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메나테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똑같아요. 어, 저는 사실 고졸 출신이었어요. 삼성전자에 8번 떨어지고 9번째 입사했습니다. 면접 볼 때 승질 나갖고 면접관한테 대들었어요. 도대체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네 번째 갔을 때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우리는 공고 졸업생 안 뽑습니다. 공고 졸업생들은 얘기를 하면 반발심이 크대요. 덤빈대요. 그래서 인문계나 예, 인문계나 상고 이런 사람들 뽑는데
그래서 저기 순창이나 순천 뭐 이런 데 가서 버스로다가 그 졸업생들 버스로 태워 갖고 와서 라인에다 투입시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예전에 80년대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면접을 보면서 떨어지길래 그럼 한 번만 뽑아달라 사정을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섯 번째 면접 볼 때 면접관이 얘기해 줬어요. 군대 갔다 오면 뽑아줄게. 그래서 군대도 저는 단기 사병 갔다 왔어요. 14개월짜리. 무지하게 빠르게. 그래서 14개월 만에 제대하자마자 또 갔어요. 그때는 사원 모집 공고가 엄청 자주 떴었어요. 그래서 또 갔는데 거기서 또 면접관이 저를 딱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했더니 아, 그렇죠. 네, 단기 사병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단기 사병. 그래서 또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누가 이기나 보자 해서 간 게 아홉 번째까지 가서 합격을 해서 그때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회사 내가 합격하면 안 간다. 저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그 정문에 합격자 통지 이렇게 쫙 붙어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 회사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인문교육을 3개월 받는 동안 거기 앞에서 어, 이렇게 교육을 소개시키고 과정 소개하고 강사 소개하고 진행하는 진행자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멋있어서 내가 이 회사에 근무하는 저 옷을 꼭 입어봐야 되겠다. 이 목표가 하나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수첩에다 적어놓고 내가 저 옷은 언젠가 반드시 입겠다. 그래서 그 옷을 8년 만에 입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근데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끈기 있게 해야 된다는 거. 예전부터 저는 그게 이제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고졸로서 사실 출세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지점장까지 하다가 지사장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뭐 학력의 한계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특히 삼성은 회사 안에서 야간 대학을 나오든가 뭐 노력을 해서 대학을 나오더라도 인정 안 합니다. 네. 입사할 때의 기준이 그대로 퇴직할 때까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야간 대학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하고 나서 대학에 입학했어요. 사이버 대학으로. 그래서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은 사실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주 지긋지긋해요, 막 하는 게. 그렇지만 꾸준하게 듣다 보면 도움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지만 하여튼 끝내는 작년에 학사모 쓰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제가 그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에는 기업체, 작은 기업체들 면접관으로 한번 선정이 돼서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뽑아달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삼성에서 교육 업무를 10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교육 업무 하면 뭐예요? 사람 모집 공고 내고 면접 보고 채용해서 교육시키고 부서 배치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다 3개월 있다 다시 불러서 실무 교육시키고 또 부서 배치 다시 시켰다가 6개월 뒤에 숙련 교육 또 시키고 이런 걸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면접 보는 거에 대해서는 틀이 있잖아요. 그죠? 삼성의 인재를 뽑는 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면접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인정이 돼서 저한테 면접을 봐달라.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와, 지금 면접 보러 오는 경력직 사원들이, 사원이 아니죠. 임원을 뽑았어요. 임원 3명을 뽑는데 70년대생들이 거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5, 60대, 뭐 60대, 70대 이게 그냥 제 기준에도 60년생 출생 연도가 58년 개띠 이거는 이제 한참 이렇게 저물어 가는 이런 세대고 이제 뭐 65, 66, 68, 이 60년대생들 여기까지만 그냥 그분들이 나이 좀 저하고 동년배면서 들어가는구나 이랬는데 면접을 보면서 느낀 거는 70년대생들이 노인네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특히 70년 개띠가
퇴직 대상이 됐고 또 그분들이 이미 퇴직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면접 보면서 가장 젊은 사람은 79년생이었어요. 79년생 SK에서 상당한 임원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퇴직하고 직장 구애로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대략 한 500명, 520명 정도 1차 서류 전형을 하고 실제 면접 본 거는 한 30명 정도 추려서 면접을 보는데 대부분 다 거의 한 90%가 70년생이었어요. 72, 73, 76 여기까지가 제일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은 이제 50년대, 60년대생들은 조금 이렇게 뒷전으로 물러나고 이제는 70년대생들이 거의 뭐 퇴직을 하더라도 재취업 시장에 그분들이 주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나이가 먹으면서도 과연 이 50년대 60년대생들 이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노후인데 이분들의 노후와 70년대생들의 노후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사를 그만둘 때 항상 그러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가슴에 못 박는 거 많이 했어요. 회사 그만두기 전에 맡았던 게 혁신 팀장이었는데 혁신 팀장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도 여기 혁신해야 돼요. 메나테크도. 그죠? 늘 혁신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매년 12월 되면 저의 알고 있는 지인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어요. 매년 12월 되면 내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2,700명. 그리고 2,700명 중에 올해는 몇 명을 정리할까? 몇 명을 떨궈낼까? 이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떨궈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떨궈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했던 게 회사 다닐 때 했던 게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제일 많이 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때는 바카스도 이제 이렇게 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랬다간 마저 죽습니다. 바카스 주면.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뒤에는 너의 할 일은 끝났다. 이제 좀 쉬어라.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는 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 자영업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자영업 하면서는 더 힘들었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인도네시아도 가서 이제 재취업을 해서 그쪽에서도 컨설팅을 하고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하나도 느껴보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일에 쫓기는 삶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는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옷을 하나 사더라도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사지 좋아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또는 먹으러 가더라도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뭐 이런 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리고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저를 이제 뽑아주시고 또 같이 하셨지만 어찌됐든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근데 결국은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한다 그랬지만 저 자신보다는 그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꼭 뭐라 그럴까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면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부양가족을 같이 이제 자식을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에 어떤 명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메나테크를 하면서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우리가 일해 보면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해야 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 그다음에 그냥 해도 되는 일, 정말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어찌 보면 메나테크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건강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면 삶의 여유가 되면 누군가와 나눔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아직도 꿈에 그리면서 목표를 갖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책을 쓰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만 된다라면 책을 쓰고 싶다. 그래서 책을 편집하고 있는 그 분께서 저한테 이제 요청했던 게 책을 쓰려고 작정을 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책을 쓸 생각하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생각났던 거를 나한테 적어줘라. 그러면 책은 내가 만들어줄게. 이러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라든가 알고 있는 어떤 회사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회가 되면 책을 한번 꼭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세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 그 내가 어떤 목표로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퇴직하는 사람들 보면 제 후배들도 그래요. 퇴직하고 나서 어떤 미래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데 그러면 그냥 일단 나가서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 목표를 세워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대부분 무대책으로 있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가 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퇴직 후에 이러한 40년의 절벽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생들이 퇴직을 하면 더 많은 절벽이 되겠죠. 거기서 뭐 재취업을 한다면 재취업 기간을 통해서 기간이 짧아질 수나 또는 늘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퇴직하는 시점으로 노동 수입이 끝나는 시점으로 보면 결국은 내 삶에서 소득 절벽은 굉장히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길어진 수명이 과연 축복인가? 이것을 놓고 본다면 제가 퇴직할 때도 저도 거의 한 5억은 못 받고 퇴직할 때 위로금하고 퇴직금하고 그러니까 미리 그만두는 정년까지 안 가고 미리 그만두어서 주는 위로금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다녔던 퇴직금하고 합쳐서 대략 한 4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4억을 서울 여의도 한복판 증권거래소 맞은편에 공유 오피스라는 비즈 오피스 365에다가 몰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싹 갖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넣고 거기서 얼마나 내가 수익을 받을 건가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사실은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수명이 이제 어떤 소득 절벽이 생기고 나서 내가 그러면 여유 자금을 갖고 100세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대부분 회사 그만두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봅니다. 너 회사 그만두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대부분 답은 없지만 퇴직금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을 합니다. 그게 3억이 됐든 뭐 5억이 됐든 아니면 1억이 됐든 그 돈을 어떻게든 안 까먹고 잘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그죠? 또 그것마저 잊어버리면 이 나이에 그것을 회복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대략 60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40년의 소득 절벽인데 이때까지 내가 돈을 얼마만큼을 갖고 쓸 것인가? 그럼 대략 지금 여기서의 계산으로 보면 운용 수익률 그 5억을 갖다 놓고 운용 수익률하고 운용 수익률 5%에 물가 상승률 3.5%를 계산해 더라도 한 달에 250씩 쓰면 85세 되면 다 소진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약 한 20년은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그냥 갑자기 숨이 탁 막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일이나 어떤 내가 취미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재정적으로만 봤을 때 100세까지 안 살고 그냥 80세 여기에서 5억 다 쓰고 80세에 콱 죽으면 되는데 안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죽으면 나머지 20년을 뭔가 살아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대체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그 지출을 줄여서 250 쓸 거를 100만 원으로 줄여서 그러면 100살까지 한번 살아볼까? 이것도 굉장히 힘든 얘기잖아요. 그죠? 한 달에 지금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 84세인데 84세 저희 어머님 한 달 지출 비용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300이 넘어요. 노인네들이 안 쓸 것 같잖아요. 그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면서 아파트 관리비서부터 해서 그 관리비도 제가 좀 온도가 너무 높아요. 좀 줄여놓고 쓰세요. 이러면 안 해요. 그죠? 그냥 후끈후끈하게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비가 우리 집이 37평인데 우리 집보다 더 많이 나와. 우리는 둘이서 보통 온도를 18도, 19도에는 안 놓고 쓰는데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긴팔 입어야 돼, 우리 집은. 제가 맨하탄에서 돈 좀 벌면 25도까지 올리고 싶어, 진짜. 아직도 20도를 못 올려. 진짜 맨날 18도, 19도인데 우리 어머님 집에 가면은 25도, 26도예요. 그 관리비 당연히 많이 나오지. 관리비가 30만 원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관리비서부터 뭐 여러 가지 지출 비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 좀 아껴 쓰시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돈 걷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거기다가 그냥 갑자기 아프면 이때 이제 큰일인 거야. 대부분 지금 노인분들이 실손보험이나 이런 걸 이제 안 들어놓으신 분들이 많거든. 또 보험도 별로 이제 들어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면 그냥 생돈 큰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어깨 이쪽에 인대 때문에 수술했는데 대략 한 600만 원 이렇게 견적이 나오고 또 안 해드릴 수 없잖아요. 어머님이 그걸 갖고 고민을 며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제 입장에서는 해시라고 그러죠. 저희 자식들이 다 해드릴 테니까 하셔라 그러는데 자식한테 부담 안 주려고 안 하려고 계속 그러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하셨는데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죽으면 안 해도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꾸역꾸역 100세까지 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님 제가 봤을 때 90 충분히 넘으실 것 같아. 지금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도 그런 상황인데 저는 더 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소득 절벽에 대해서 우리가 100살까지 살 때 과연 어떤 대책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00세 시대가 되면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이 생긴다든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결국은 외부하고 차단이 되면서 우울증도 온다든가 또 이렇게 내가 어떤 그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우리가 좀 원하는 삶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한테 베풀면서 누구를 만나든 좀 재미있으면서 소주도 한 잔 사고 막걸리 한 잔 살 수 있는 그러면서 재밌게 여행도 다니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 현금 흐름 4분면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아, 저의 생활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이 4분면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 전에 이 메나테크에 오기 전에는 저는 이거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메나테크 오니까 요 안에서 제가 뺑글뺑글 돌면서 살았어요. 제일 먼저 급여 생활자로 제가 30년 일했잖아요. 그죠? 30년 동안 삼성에서 일하면서 돈도 많이 받았어요. 연봉도 많이 받고 풍족하게 생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월급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다른 거는 크게 생각 안 하니까. 그죠? 그 틀에서 살면 그냥 풍족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축도 하고 재형저축, 적금, 뭐 노후연금 다 집어넣으면서 여유 있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어때요? 제가 34살에 노후연금을 붓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보험,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이런 쪽에 관심이 아니라 메나테크나 네트워크 사업에 관심이 있었으면 지금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건데 노후연금에만 집중적으로 갖다 집어넣어 놓고 지금 이제 다 끝나긴 했어요. 20년 되니까 다 끝나더라고. 그래서 지금 연금이나 보험, 불입은 다 끝났습니다. 국민연금도 불입은 끝났어요. 올 11월부터 저 국민연금 타요. 지금 60세 넘으신 분들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64년생이 올해 탑니다. 그죠? 64년생 되신 분들, 올해부터 국민연금 탑니다. 뭐, 63년생은 작년부터 타셨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쭉 불입을 하면서 노후 대책을 많이 했는데, 그게 정말 잘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 80세의 프로그램이 짜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보험, 뭐 제가 죽으면 처자식은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험 잔뜩 들어놓고
보험이 뭐 하여튼 수도 없이 많았어요.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보험 많이 들었다가. 그다음에 노후연금, 국민연금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개인연금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으로는 63세잖아요. 그죠? 63세부터 제가 탈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하고 합쳐서 대략 한 350 많은가요? 350에 세팅을 해놨어요. 그 350으로 80세까지 살면, 친구들한테 막걸리 사주면서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세팅을 딱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아, 80세. 분명히 80 넘어요. 그럼 80세까지의 프로그램은 끝나는 거예요. 보장도 다 끝나. 보험 보장도 끝나고 노후연금도 끝나. 그때부터는 뭐예요? 국민연금 하나뿐이 안 남아요. 그 국민연금 한 150만 원 갖고 살 수 있을까요? 택도 없어요. 그죠? 그 시스템이 급여생활자에 맞춰져 있던 거고, 그나마 급여생활자 끝나고 나서 뭔가 더 한번 열심히 살고 돈도 더 벌어보려고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벌자. 그래서 자영업 해봤어요. 자영업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딱 8년 9개월, 9년 했어요. 9년 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해보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힘들어. 회사는 일 안 해도 개겨도 월급 날 되면 돈 나와. 그죠? 그냥 매월 21일, 21일 되면 통장으로 딱 꽂혀요. 뭐 욕은 좀 먹겠지. 저 새끼 왜 저렇게 뺀질거리나 일도 안 하고. 그래도 돈은 나와요. 근데 자영업 하니까 내가 뺀질거리면 안 들어와. 한 푼도 안 들어와. 그래서 이 자영업을 거의 한 10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돈도 안 들어온다. 그 다음에 저쪽에 투자자 있잖아요. 투자가. 저거 정말 쓰라리게 아픔 겪은 거 지난번에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 퇴직해고 1년 차 가장 위험한 거 주변에 손짓 많다. 네, 주변에 손짓 엄청 많습니다. 여기 한번 투자해봐. 10% 이상 나와.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왜? 투자 그 퇴직금하고 합쳐서 3억 이상 손에 쥐고 있거든. 뻔히 알아요. 삼성의 후배들, 너 퇴직금 좀 있겠다. 그러면 접근해서, 야, 투자해. 여기다 투자해. 10% 이상 나와. 그래갖고 몰빵하는 사람도 보긴 봤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 돈을 다 자영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 투자할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을 한번 대출 받아서 투자해 봤어요. 저기다가. 그랬더니 1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와. 와,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 그래서 3개월 타먹고 4천만 원 추가 대출. 보험회사에 빵빵하게 약관 대출. 네, 약관 대출 4천만 원 받아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합의 5천만 원. 한 달에 500만 원씩 타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 여기 자영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딱 3번 타먹고 얼른 갔어요. 그 회사 없어졌어요. 와, 이 투자가는 정말 괜찮은 회사는 견실한 회사 찾아서 투자 제대로 하면 괜찮겠죠, 그죠? 근데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꼬임에 아니면 잘못 들어서 저기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저 투자자도 저는 한번 쓰라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메나테크였어요. 저 B 사분면에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업종이었었어요. 다단계, 피라미드, 막 이런 용어들 막 나와요. 그다음에 사람 데리고 와야 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와, 이걸 왜 나한테 시키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나는 안 하고 그냥 제품만 먹을래.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 먹다 보니까 몸이 엄청 좋아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뭐 먹었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너도 한번 먹어봐. 잘 될 거야. 병도 낫고 뭐 좋아져. 몸 좋아진다. 그러면서 먹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수당이 퍽 들어왔어요. 이거 뭐야?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네트워크. 그래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아, 야, 이거를 네트워크를 진작 내가 한 30대나 40대에 알았다면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건데 너무 늦게 알았다. 이거를 왜 이렇게 늦게 알았지? 내 자식한테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도록 그러면 내 자식한테 네트워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가르쳐봤더니 내 자식도 나랑 똑같아요. 거부 반응 무지하게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도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 사분면은 정확한 거는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제품을 파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해보니까 제품 안 팔아요. 그냥 내가 좋아진 얘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됐던 거고 결국은 자산소득까지 생기는 이런 부분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 수익에서 자산소득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들 이 사분면을 딱 놓고 이렇게 돼서 했던 부분들이 이해가 정확하게 가더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회사를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네트워크 회사가 메나테크 하나뿐이야? 그래서 알아봤어요.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 됐네요. 제가 2024년입니다. 4월 달에 이 메나테크를 접하면서 네트워크라는 게 무엇인가? 그 파이프라인 그 책 얇은 거 있어요. 그 책 읽으면서 와, 이런 이론을 이제 내가 알게 되다니. 이걸 진짜 알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면 네트워크 회사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허벌라이프 막 있는 회사들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뭐 메나테크도 내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겠지만 어떤 회사를 선택할 건가 이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서 한 5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회사든 네트워크 회사가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면 네트워크 회사는 분명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그 좋은 회사 중에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는 이 5가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가지를 보면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냐. 제가 89년도에 숙민 코리아 자석료 때문에 된땅 당한 게 있는데 저 1박 2일로 끌려 들어가서 다음 날까지 붙잡혀 있다 나왔는데 저는 그거를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삼성전자에서 조립 라인의 반장을 맡고 있었어요. 조립 라인의 반장. 그러니까 TV가 생산되는 조립 라인인데 어떤 한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서 숙민 코리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명 한 명 계속 나가는 거예요. 라인에. 그러면 그 라인에 한 사람이 그만두면 땜빵은 조장이나 반장이 해야 돼요. 그 내가 한 사람 빠졌을 때는 땜빵이 되는데 두 사람, 세 사람 빠지니까 땜빵이 안 돼요. 라인 스톱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야 가서 잡아와. 그래서 잡으러 갔다가 제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양평으로 끌려가 갖고 1박 2일 동안 모텔에 감금돼서 1박 2일 동안 봤어요. 잠도 안 재워. 물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1박 2일 동안 그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 다 맞아요. 그래서 아우 네 해다가 풀려난 거예요. 네 해다가.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어요. 데리러 갔다가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는 긴급으로 딱 떨어진 게 뭐냐? 숙민코리아나 자석료 이런 피라미드 다단계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회원가입이나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면 무조건 회사에서는 징계 처분해서 퇴직시키겠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다단계, 그래 피라미드 그러면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숙민코리아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회사가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보면 탄탄하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회사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그 메나테크는 30년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미 검증은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제품력하고 과학적 기반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과학적인 부분으로 입증이 됐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면 보상 플랜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 보상 플랜이 타 회사에 비해서 정말 탁월하느냐 이 부분도 선택의 조건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기인데요. 사업 시기가 비타민 시장하고 글리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엊그저께도 저한테 한 분이 섭외가 되신 분이 있어요. 어, 유 땡땡 회사예요. 유 땡땡땡땡이 아니라 유 땡땡. 그럼 세 글자 회사. 유로 시작하는 회사. 거기에 다이아몬드급 되시는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왜?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만나자려면 나를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포섭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됐다. 그분이 날 만나자래? 오, 내가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 시기, 그 유땡땡 회사에서 갖고 있는 특장점. 그래서 만나기 전에 공부 무지하게 했어요,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를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기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의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우리 회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가서 이길 자신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 시기나 성장으로 보면 우리 회사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글로벌 확장성, 우리 지금 27개국에 나가 있는데, 저의 목표는 제가 28개국을 도장 찍는 거예요. 27개국, 아니 160개국까지 나가야 됩니다. 메나테크는. 근데 지금 다른 회사들 보면 글로벌 확장 안 되는 회사들 많습니다. 유 땡땡 회사도 지금 22개국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작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 글로벌 확장성 부분에서도 제가 한몫할 수 있는 이런 회사다. 그러면 다섯 가지를 충분하게 타 회사에 비교했을 때 이길 수 있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회사 선택해야지.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나테크 회사에 대해서 어, 빠르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메나테크 회사는 94년도에 설립이 돼서 32년 차입니다, 올해. 그죠? 자료 수정하겠습니다. 32년 차 됐고, 한국에 들어온 지는 메나테크 코리아는 22년 차 돼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지금 네트워크 회사치고 나스닥이나 아니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메나테크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살짝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18,000원대까지 갔다가 살짝 내려와 있는데 내려와 있을 때 다섯 주씩 꼭꼭 사세요. 그래서 꼬박꼬박 다섯 주씩 사다 보니까 벌써 150주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주 다섯 주씩 한번 사보세요. 특히 만 원대 언저리에 있을 때 빨리빨리 사세요. 분명히 10만 원대까지 갑니다. 자신 있어요. 그다음에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저희 글리칸 이 글리코 영양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그다음에 노벨상도 지금 계속해서 타고 있고, 물론 우리 회사가 타는 건 아니지만 글리코 믹스레는 이쪽에서 그 특허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회사의 제품으로 제품화했다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상 경력으로 보면 200대 중소기업에서 5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최고 성장 기업으로 5등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판매협회에서 석세스 어워드상, 이거는 보상 체계에서 아주 탁월하다 해서 주는 상인데, 이 부분까지도 메나테크가 타 네트워크를 물리치고 메나테크가 수상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소비자 신뢰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에 고객 충성도, 면역 기능 개성식품, 여기에서 김종문 알로에라든가 뭐 홍삼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동안 타왔던 회사들을 제치고 메나테크가 수상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드시고 나서 좋다고 인정을 해서 다시 드시는, 다시 찾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보면 이 메나테크가 얼마나 훌륭한 회사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메나테크의 기업 철학은 건강, 풍요, 나눔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들이 여기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은 그 우수한 제품이잖아요. 그죠? 제가 1년 동안 꾸준하게, 아마 단톡방에서 보면 저만큼 그 이 메나테크 쉐이크 통 들고 사진 찍어서 올리신 분, 아마 끈질기게 1년 내내 그치지 않고 올리셨던 분, 신영구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왜? 먹어보니까 좋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자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품력이 탁월하다. 그 다음에 풍요적인 부분이에요. 재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용돈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60세 이후에, 제가 원래 바랬던 게 60세 이후에 월 500이면 나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는 거기에 매우 만족이죠. 매우 만족. 별 다섯 개. 그렇다면 이 사업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저의 스폰서이신 노현미 사장님이 500은 너무 작아. 꿈을 크게 가져.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은 벌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래서 제가 꿈을 키워서 지금은 이제 2천만 원대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유미 사장님. 그리고 나눔이에요. 마지막에 나눔인데, 나눔은 내가 형편이 되면 나눔을 해야지 늘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나눔을 어려울 때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요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눔을 나중에 돈 벌면 나눔할 거야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집사람한테도 이걸 같이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눔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집사람 하는 사업장에서 누군가 와서 뭔가 얘기를 하면 덥석덥석 요즘 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나눔은 일단 이 제품을 드시면 제품 드시는과 동시에 나눔이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메나테크를 선택하면서 한 세 가지가 압축돼서 딱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는데 세 가지의 변화 중에 첫 번째 나를 뒤돌아봐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정지만 대표님이 저한테 일침을 놨던 부분이에요. 전 그때 뒤통수 이 등이 뭔가 찌릿한 게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깊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고, 그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살았고, 이런 부분이었던 거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이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는데 큰 핵이, 핵을 그어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술을 끊었다는 거죠. 진짜 술 고래였는데 뒤쪽에 있다 나와요. 술을 매일 먹었는데 술을 끊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고, 세 번째, 종교적인 부분. 불교 신자한테. 대대적으로 우리 저 위에 할머니서부터 굿을 막 그 내린굿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막 하고 이랬던 집안인데 종교를 기독교로 바꿨다는 거. 이거는 제가 뭐가 쉬운 것 같아,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그리고 제가 우리 자식한테도 너 결혼할 때 상대자가 교회 다니면 절대 용납 안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엊그저께도 제 딸내미 그랬어요. 아빠 교회 또 가? 그래서 제 일요일마다 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가지 그랬더니 아빠 왜 예전엔 나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 데리고 오면 결혼시키지 안 시킨다 그랬더니 아빠가 교회 다니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너를 다시 이제 얘기를 해줄게. 지금 그 설명이 안 돼. 그래서 하여튼 좀 시간이 걸려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메나테크를 선택하면서 크게 변화된 거는 나를 위한 삶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술을 끊었대. 건강을 위해서 술을 끊었다는 거. 그다음에 어떤 믿음. 이 믿음이라든 거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종교가 바뀌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크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클릭하는 아까 했으니까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도, 네. 지금 현재 보면 웰니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5조였던 게 이제 7조까지 늘어나면서 2030년대, 30년도 앞으로 한 4년 후면은 거의 한 10조 이상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리칸이라든가 이런 웰리스 중심의 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우리 메나테크하고 일맥상통한 이런 업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만이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식습관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비만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성인으로 보면 38.4%라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만 인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비만 인구가 많은 것에 대비해서 그렇다면 메나테크의 제품을 통해서 비만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 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만에 대한 그 치료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위고비라든가 뭐 하여튼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뭐 주사 안 맞고 알약 하나만 먹으면 살 빠진다. 막 이런 것들도 막 개발이 되고 그래요.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한미약품이라든가 다른 회사들도 막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먹고 살 빠지는 건 좋은데 부작용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위에 장에 이런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안 좋게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건강까지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본다면 메나테크 제품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건강을 챙기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삶을 보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24년 이 메나테크를 선택하기 이전의 삶이에요. 저는 그냥 술이 좋았어요. 그리고 술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해서 술을, 그 제가 이전에 그 면접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면접 볼 때 세 가지 딱 물어봅니다. 술 잘 먹습니까? 잘 놉니까? 운동 잘합니까? 요 세 가지 물어봐요. 면접 항목에 꼭 들어갔어요, 세 가지가. 그렇게 해서 술 잘 먹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운동 잘한다. 근데 운동을 어떤 운동을 잘하냐? 혼자 하는 운동. 혼자 마라톤 한다든가 아니면 줄넘기 한다든가 이런 운동 말고, 그렇죠. 족구, 축구, 이런 게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조직 생활에서 잘합니다. 혼자 뛰는 운동 잘하는 사람들 혼자만 가요, 맨날. 그리고 노는 거 잘하는 사람. 노래방 가서 어떤 거 어떻게 노느냐? 마이크 쥐고 안 놓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 쥐고. 그다음에 탬버린만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 같이 막 어울려서 춤추고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는 사람을 면접할 때 뽑느냐? 다 같이 어울려서 노는 사람 뽑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물어보면서 면접 유형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술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의 최대 기록은 9병입니다. 지금 미쳤어요, 그죠? 예. 그리고 술을 먹으면 먹다 보면 술이 깨요. 먹다가. 처음에 취해서 기분 좋았는데 나중에 술이 깨니까 승질 나는 거야. 계속 먹죠. 그죠? 소주 갖고 먹다가 깨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막걸리 먹어요. 그리고 이제 맥주, 입가심으로 맥주 먹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갈 때는 우동 한 그릇 먹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매일 이런 생활을 했어요. 왜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걸로 다 푸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온갖 병이, 질병이 다 생겨요. 그래서 저기 막 얼굴로 막 치고 올라오는 병들이 있어요. 막 알레르기성 막 저런 병들 올라오고 혈압이 170에 109까지. 저거 뭐 아주 뭐 저 쓰러져서 뒤져도 뭐 그 정상이야. 죽는 게 정상이야. 이랬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몸이 망가지는데도 저는 몰랐어요. 그냥 재밌었습니다. 술 먹고 띠까띠까 놀고 막 이런 걸 되게 재밌게 그리고 저는 재밌게 사는 거를 굉장히 좀 이렇게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 저렇게 병이 나가고 이빨이 다 빠지도록 저렇게 이제 임플란트가 14개. 임플란트 지금이야 한 80만 원, 100만 원이면 좋은 거 하지만 오스람 임플란트 그죠? 근데 예전에는 임플란트 하나에 250만 원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250만 원 할 때 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14개 계산해 보면 저 안에 3천만 원 정도, 이 입안에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다. 근데 임플란트는 죽을 때까지 괜찮다 했는데 요즘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관리 잘못하면 임플란트 한번 망가져서 다시 재삽입하려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 관리 무지하게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제 몸이 엄청 망가지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병원의 의사한테 그냥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습니다. 처방해 주세요. 그 처방한 거 갖고 열심히 먹잖아요. 그죠? 식후 30분 따박따박 지켜가면서 약 먹고 그다음에 의사님이 뭐라 그래요? 운동해라 그러잖아요. 운동 무지하게 뼈 빠지게 했어요. 막 마라톤 엄청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자전거 타기 엄청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해라는 대로 말 들어도 사실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막 부항 떠주고 막 저렇게 하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몸이 이제 상당히 망가졌는데 제가 이것을 메나테크 만나면서 어떻게 내가 변화를 줄 것인가. 그러니까 아파서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아파서 결국은 아프면 인도네시아 의료시설 안 되니까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와요.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수술하고 고치고 이제 다시 또 나가고 그러는데 그 과정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 왔을 때 이제 저한테 이쁜 노영미 사장님이 맨 처음에 커피숍에서 만나갖고 막 얘기해서 이거 한번 드시라고 그렇게 할 때, 막 반발심이 되게 세긴 했지만, 어찌됐든 알아보고 먹게 됐잖아요. 먹고 나서,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 제가 다짐을 했던 거예요. 저 클린 해보겠다. 그래서 클린하면서, 요렇게 세 끼를 20일을 해봤습니다. 20일을 독하게 하다 보니까, 노현미 사장님이 저한테 그만해라고. 여기에 미친놈처럼 그렇게 20일 하는 사람 없다. 그냥 10일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냐. 그래서 밥 하기 싫어서 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정말 좋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저 맛있는 불고기 같은 거 먹으면서도 저는 쉐이크로 밥 먹고 있고, 그다음에 소주 먹을 때 저 임팩트로 저기 소주 먹고. 그러니까 기존 같으면 그 사람들이 에이, 신영구가 설마 그랬는데 1박 2일 워크숍 가서 고기 구워줘 가면서도 술 안 먹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네가 언제까지 해나 보자. 그 대부분 사람들 약 올리잖아요, 옆에서. 그죠? 한 잔만 해. 한 잔만 해. 그러는데 그 등심 구우면서도 단 한 초럼도 안 먹었어요. 와, 엄청 먹고 싶었는데 이거 먹었어요, 그냥. 쉐이크. 그렇게 하면서 독하게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좀 독하게 했을 뿐이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3kg가 근데 이렇게 독하게 하면 금방 단기에 효과가 무지하게 빨리 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찔끔찔끔 드셔도 3달이면 다 빠져요. 근데 저는 독하게 했기 때문에 한 달 반 만에 이 효과가 나온 거고 한 달 반 만에 먹던 7가지 약을 다 버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식탁 위에 있던 고혈압, 고지혈, 당뇨, 무릎 아픈 데 먹는 거, 비염약 싹 한꺼번에 다 이제 버리게 된 이런 계기가 돼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약을 단 한 개도 안 먹고도 혈압은 매일 적상. 그다음에 재채기 한 번도 안 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욕심이 생겨서 그러면 저거 한번 바디 프로필 찍어보자. 정지만 대표님이 1월 1일 날 해보자 해서 4월 10일 날 사진 찍은 거잖아요. 100일 딱 해고. 근데 올해 1월 1일 날은 뭐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해지네.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아, 무섭죠, 그죠? 내가 봐도 무서워요. 제가 봐도 꼭 불독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쩐지 예전에는 제 옆에 사람들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 상태가 되니까 제 옆에 사람들 많이 와요. 특히 아줌마들 막 많이 와, 요새. 근데 제가 하나 기가 막힌 거를 하나 그저께 느꼈어요. 뭐냐면 제 손자가 큰 손자가 6살, 작은 손자 이제 뭐 한 돌 아직 안 됐어요. 근데 큰 손자하고 열심히 놀아주거든요. 제가 가면. 근데 그날 유치원 갔다 와갖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손자 친구들이 4명이 와 있었어요. 4명하고 막 이제 술래잡기 하다가 갑자기 안 내면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제.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나한테 가르쳐주고 해요. 이거 뭐 나는 가위를 내라.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는 가위네. 그리고 지는 주먹 내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손자 친구들이 갑자기 삼촌은 보재기네 이러는 거야. 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삼촌? 그랬더니 삼촌은 보재기네래. 그래서 삼촌이야? 그래서 와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기 애기 엄마들도 같이 있었어요. 거기 옆에. 그러니까 그 제 딸내미가 옆에 있다가 와 아빠 할아버지라고 안 하고 삼촌이라니까 빨리 돈 주래. 그래갖고 그 4명한테 돈 다 풀었잖아요. 돈 다 풀고 그러고 나서 술래잡기를 또 해제. 그래서 술래잡기 했는데 옆에서 그랬어요. 삼촌 아니고 할아버지야. 이러고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술래잡기를 했는데 술래에 내가 딱 걸렸어. 숨어 있다가. 대부분 일부러 걸려주잖아요. 딱 걸렸는데 삼촌 여기 있다! 이러는 거야. 아, 어, 그래서 야, 애들 눈은 정확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촌으로 살 거예요. 네, 삼촌으로 살 거예요. 할아버지 아닙니다. 삼촌으로 살 거예요. 좋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4년대 저렇게 CEO님한테 상도 받고 옆에 계신 분 대표이사님이 축하해주고 상 주고 그죠? 어,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GIP 여행도 가고 GIP 여행 딱 하나 강조할 거 뭐? 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데리고 가면 완전히 반대로 돌아선다. 제 집사람 저한테 이거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이혼하자고 했는데, 오, 저기 갔다 오더니 사업 열심히 하고 내년에는 딸내미 데리고 가는 거 어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매너페스트에 가서
정말 크게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것은 어, 자비로 갔는데 자비로 갔다 와도 전혀 아쉬움 없고 후회 없고 잘 갔다 왔다. 가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노하우를 들으면서 여기서도 등골이 한 번 더 오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느낀 거 뭐냐? 다음에 PD 미국에서 하는 맨하페스트는 공짜로 가고 싶다. 열심히 노력해서 공짜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업. 스텝업 가서 열심히 여기서도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느꼈던 거 뭐냐면 똥손이 대이되지 말아야 되겠다. 잘 뽑아야 되겠다. 여기 가면 잘 뽑으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제 손이 워낙 안 좋아갖고 여기 한 10만, 20만 원어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보너스 타러 가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파트너 분과 한번 가면 함께 가면 굉장히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 사명이 하나 생겼어요. 많은 분들한테 건강한 육체 이것을 만드는 것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이 일을 전달을 할 것이고, 즐겁게 일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사진이 그렇게 되고 제 모습이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 옷, 새로 샀어요. 새로 샀는데, 이거 오늘 강의하려고 새로 샀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미디움 딱 신청하면 갖고 오면 딱 맞아요. 그냥 딱 맞아. 예전에는 뭐가 안 맞았어요. 이거 안 당기고 그리고 어 미디움 갖고 택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라지 입었는데 라지도 막 안 잠겼거든. 근데 지금은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죠. 그죠? 예, 이것도 멋있고,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자신감 갖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우리 메나테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까 5가지 충족 조건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영구가 살아온 길, 이걸 보시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사업으로 연계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잖아요. 그죠? 노후에 그러면 재밌게 여기에서 우리 같이 여기 있는 분들하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글로벌 BNB 그룹과 함께 여기 오신 분들 당신의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